오직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냉혹한 세계. 야생의 생태계는 나름의 먹이 사슬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진화는 꼭 거기에 순응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강력한 포식력으로 수서곤충의 최강자로 군림하고 있는 물장군. 자신의 천적인 파충류에게도 과감하게 도전장을 내밉니다. 물장군의 반란은 과연 성공할까요? 곤충들의 세계는 상상 그 이상으로 치열합니다. 물속 작은 공간에서도 그들만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물방개는 귀여운 외모와 달리 아주 공격적입니다. 작은 물고기는 쉬운 사냥감이죠. 이번에 물방개가 낚아챈 것은 황소개구리 올챙이. 제 몸보다 무거운 먹잇감을 높게 끌어올릴 정도로 물방개는 힘이 좋습니다. 연약한 아가미 쪽을 공격해 포식하는 물방개. 그런데 이런 물방개도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수서곤충의 최강자로 불리는 물장군입니다. 물방개에게 달려드는 물장군. 하지만 날쌘 물방개를 사냥하기는 쉽지 않죠. 물러설 물장군이 아닙니다. 기어코 물방개를 사로잡는 데 성공하고야 맙니다. 물방개의 딱딱한 껍질을 피해 독침을 꽂을 공간을 찾는데요. 뒷꽁무니에 주둥이를 꽂고 체액을 녹여먹는 물장군. 물장군은 포식자다운 외형을 지녔습니다. 앞다리는 먹잇감을 낚아채기 좋고 주둥이에선 강력한 독침을 뿜어냅니다.
이런 물장군의 개체 수가 최근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과도한 개발로 인한 대기 오염과 수질 오염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또한 밤에도 환하게 비추는 불빛은 물장군을 유혹해 로드킬 위험을 높입니다. 그러나 녀석은 여전히 수서 생태계의 강력한 포식자입니다. 제 몸보다 큰 껍질을 공격하는데요. 물속 건달이라 불리는 날쌘끄리도 물장군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물장군의 사냥 전략을 볼까요? 먼저 먹잇감이 나타나기를 기다립니다. 물고기가 충분히 가까이 오면 앞다리로 물고기를 제압하고 독침을 넣어 마비시켜버리죠. 먹는 방식도 독특한데요. 소화효소를 주입해 온몸을 녹여 체액을 빨아먹습니다. 이른바 체외소화입니다. 물장군을 20년 넘게 연구한 분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지정한 서식지회 보존기관으로 멸종위기종 곤충을 연구하는 홀롯의 생태보존연구소 이강훈 소장입니다. 저는 이곳 홀롯의 생태보존연구소의 소장이기도 하고 또 곤충학 박사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환경부에서 지정한 그 서식지회 보존기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멸종위기종 증식 보존하는 서식지회 보존기관이 우리나라에 26군데가 있거든요. 제가 2012년부터 지금까지 서식지회 보존기관 회장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훈 박사는 오랜 시행착오 끝에 물장군을 인공적으로 번식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물장군 인공증식은 좋은 모래를 공급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계곡에서 나오는 깨끗한 모래인데 일단 그 물장군 따로 이제 독립적으로 사육을 하면서 키우다 보면 물고기를 많이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수시로 그 죽은 시체를 꺼내고 그렇더라도 물이 오염이 많이 된다고. 그래서 이 모래를 밑에 깔아서 이렇게 여과를 시켜서 수질을 정화시켜주고. 물장군을 키울 수조 바닥에는 산소 공급을 위한 여과기를 설치하는데요. 융존 산소량이 부족하면 물장군이 살아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과기 설치가 끝나면 모래를 붓고 집안을 다집니다. 평평하게 모래를 펴주어야 여과 작용이 더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굉장히 많은 노하우가 집약되어 있는. 노하우가 아니, 그렇죠. 노하우가 근데 이게 바꿔놓고 난 다음에 이제 오랫동안 있으면서 물이 깨끗하게 유지가 되고. 그는 왜 물장군에 주목하게 된 걸까요? 이곳은 서식지회 보존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멸종위기종을 증식보존하는 곳이기도 하고 모든 종을 보존하고 증식하는 건 좋지만 일단 그 우선순위로 보면 멸종위기종이 가장 우위에 있기 때문에 멸종위기종인 물장군을 먼저 시작을 한 겁니다. 물장군의 부화 장면입니다. 알 껍질을 깨고 머리만 내민 상태인데요. 여느 곤충들이 그러하듯 앙증맞은 녀석들의 모습도
시간이 지나면 변태 과정을 거쳐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앞발을 내밀며 알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데요. 잠시 뒤 부화를 마친 물장군 애벌레들이 하나둘 물로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물장군 애벌레들에게는 험한 삶의 여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몇몇은 자신을 지켜준 아비 곁을 떠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들에겐 사냥꾼의 피가 흐르고 있죠. 본능적으로 사냥 자세를 취합니다. 알에서 부화한 물장군 애벌레는 60여일 동안 5번의 탈피를 거듭합니다. 그렇게 성충이 될 때까지 자기 체중의 약 1000배 이상을 먹어야 하죠. 가장 선호하는 먹이는 올챙이. 영양분을 보충한 물장군 애벌레가 탈피를 시작합니다. 탈피할 때마다 몸집이 커지면서 색도 짙어집니다. 무엇보다 힘이 강해지면서 더욱 강력한 포식자로 거듭나게 되죠. 마지막으로 탈피한 흔적입니다. 온전한 물장군이 됐다는 증거죠. 성충이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짝을 찾는 겁니다. 이때 물장군 수컷은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암컷에게 구애를 합니다. 물장군은 그 말 그대로 물에서 사는 장군, 굉장히 난폭하기도 하고 포식성이 강한 그러한 곤충인데 짝짓기 할 때만은 그런 성격을 보이지 않아요. 즉 무슨 뜻이냐면 제가 우아하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물의 파도를 이렇게 만들면서 수컷이 암컷의 허락을 받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 파도를 친 것이 자기한테 마음에 들면 이제 비로소 짝짓기를 하는 그런 행동학적인 특성이 있어요. 다른 곤충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억지로 짝짓기를 한다든가 맨날 쫓아다닌다든가 덮치듯이 하는 그런 종류가 많은 데 비해서 물장군의 짝짓기는 철저하게 상대편의 의중을 물어보고 그 다음에 그 의중에 서로 합의가 되면 비로소 짝짓기를 하는 굉장히 우아한 방법을 씁니다. 수컷의 구애가 시작됐습니다. 몸을 흔들어 물에 파동을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수컷이 만든 작은 물결을 암컷이 느낄 수 있을까요? 아직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잠시 뒤 파동을 감지한 암컷이 나타났습니다. 수컷은 암컷 위에 올라타 짝짓기할 준비를 하는데요. 물장군의 짝짓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짝짓기를 마치면 암컷은 곧 알을 낳는데요. 수컷도 암컷 곁에서 산란을 돕습니다. 거품 속에서 알이 형태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물장군은 물 속이 아닌 나무나 수초 위에 알을 낳는데요. 그 이유는 뭘까요? 사실은 물장군이 물속에 있는 모든 생물들, 그러니까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 물고기도 그렇고 올챙이도 그렇고 개구리도 그렇고 보이는 족족이 먹다 보니까
사실 천지사방이 다 자기 천적이죠. 그런데 이제 알을 만약에 물속에 낳게 되면 알 상태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알 속에 낳는 것보다 오히려 건조해지고 천적한테 노출되는 위험은 있지만 물 바깥으로 낳고 보호하는 게 훨씬 더 자기한테 생존적으로 유리하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속에 나면 대부분 다 이 물고기들이 이렇게 입을 벌려서 뻐끔하면서 그냥 물하고 같이 수초하고 잡아먹는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물 바깥으로 알을 낳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 밖에 있는 알은 쉽게 건조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알이 마르지 않도록 계속 물을 적셔주는 건 다름 아닌 물장군 수컷입니다. 곤충 세계에서 물장군은 부성애가 강하기로 유명하죠. 보통 생물학적으로 일반적인 생물들은 그 자식을 낳으면 새끼를 낳으면 대부분의 경우 이제 모성애적인 본능이 강하죠. 대부분의 경우 이제 그 모계에서 새끼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어느 정도 키울 때까지 직접적으로 신경 쓰는 게 모계인데 그 물장군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그러니까 암컷은 이제 짝을 짓고 알을 낳고 난 다음에 그냥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수컷이 그 알을 보호하는데 수컷 같은 경우에는 그 왜 알을 보호해야 되냐면 알을 낳는 장소가 물속이 아니고 물 바깥이에요. 그러니까 물 바깥에 나무라든가 수초라든가 그런 데 알을 낳다 보니까 공기 중에 떠 있으니까 일단 천적한테 노출이 쉽고 또 하나는 공기 중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금방 습도가 말라요. 그래서 끊임없이 습도를 보충해주고 그 다음에 알이 커지는 걸 또 이렇게 알을 벌려서 걔네들이 서로 끼지 않도록 하고 또 세 번째는 천적한테 먹히지 않도록 완전히 알을 감싸고 있는 그런 그 포란 활동을 하는 게 바로 수컷이에요, 수컷. 그래서 물장군을 증식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수컷의 부성애다. 만약에 수컷이 알을 보호하지 않으면 그 알은 전멸합니다. 단 한 개의 알도 부화를 하지 못하고. 알을 낳고 암컷은 이미 떠난 상태. 남겨진 알들이 위태로운데요. 물장군 수컷이 온몸에 물을 묻히고 나타납니다. 알 하나하나에 수분을 공급해 주는데요. 또 알들이 서로 끼지 않도록 간격도 벌려줍니다. 바로 수컷의 포란입니다. 만약 이 시기 수컷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 알 곁에 있는 건 수컷이 아닌 암컷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행동이 심상치 않네요. 알을 파먹습니다. 먹힌 알은 쭈글쭈글해졌습니다. 물장군 암컷은 수컷이 정렬해 놓았던 알들을 마구 흐트러뜨리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알을 떼어내고 뭉개는 것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낳은 알을 파먹는데요. 몇 분 사이 무사한 알이 거의 없습니다. 죽은 알의 냄새를 귀신같이 맡고 송장벌레가 다가옵니다. 물장군은 자신의 알을 먹는 것뿐 아니라 동족까지 먹는 강한 포식성을 지녔습니다. 물장군 보통 동종포식은 그 많은 생물들이 행하는 그 번식 방법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그 영양분이 충분한
그런 것을 먹고 그다음에 자기 동족을 없애면서도 이제 자기 종족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마지막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물장군 같은 경우에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그런 동종포식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사냥 능력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는 물론 발톱도 있고 그 다음에 신경독도 있지만 잡기까지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 속도가 느린 그래서 보통 먹이가 되는 물고기보다 훨씬 더 느린 자기 동족 그런 걸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또 나중에 짝짓기 후에까지 계속적으로 동종포식이 일어나는 굉장히 특이한 종입니다. 갓 알에서 깨어난 일령 애벌레 간에도 동종 포식이 일어납니다. 부화하자마자 약육강식의 세계에 들어서는 셈이죠. 좀 더 빠르고 강한 애벌레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애벌레 시절에도 사냥 무기는 날카로운 주둥이. 상대는 알면서도 당할 수밖에 없죠. 물장군은 성충이 돼서도 동종 포식을 이어갑니다. 강한 독으로 상대를 마비시키고 주둥이를 꽂아 포식을 하죠. 동종 포식은 비단 물장군에게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풀숲의 무법자, 사마귀의 포식성도 놀랍습니다. 주둥이로 앞발을 다듬는 건 사냥을 준비한다는 신호입니다. 좋은 먹잇감, 메뚜기가 나타난 거죠. 기회를 노려보는 사마귀. 메뚜기는 간신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곧 다른 먹잇감이 포착됐습니다. 이번엔 좀 더 은밀하게 사냥감을 주시합니다. 때를 기다리는 사마귀. 바로 지금입니다. 사냥에 성공한 사마귀는 강력한 턱으로 머리부터 먹어치웁니다. 좀 전에 놓쳤던 메뚜기도 결국 사마귀의 밥이 됐네요. 사마귀에게도 짝짓기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이들의 짝짓기는 아주 비밀스러운데요. 꼬리 부분에 있는 생식기를 맞닿아 알을 수정시킵니다. 사마귀도 암컷이 수컷보다 덩치가 더 큽니다. 사마귀 암컷은 짝짓기 중에도 먹잇감이 보이면 사냥을 해먹습니다. 그럼 짝짓기가 끝나면 어떨까요? 암컷은 수컷을 그대로 낚아챕니다. 알려진 대로 동종 포식을 하려는 거죠. 수컷의 삶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사마귀 수컷은
짝짓기 후 암컷의 희생양이 됩니다. 동종포식은 곤충 세계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동종포식에 성공한 사마귀 암컷이 바짝 긴장합니다. 영역 다툼이 늘 치열하기 때문인데요. 더 높은 곳을 차지하려는 암컷들의 전쟁. 승자가 가장 높은 곳을 차지합니다. 이제야 제대로 만찬을 즐기는데요. 좀 전에 잡은 수컷을 한 점도 남기지 않고 다 먹어치웁니다. 최근 홀로세 연구소에서는 물장군의 독성을 알아보기 위한 새로운 실험을 시도했습니다. 황소개구리와 물장군의 대결. 그런데 대결이 무색할 정도로 물장군이 선방을 날립니다. 덩치가 훨씬 큰 황소개구리가 물장군의 공격 앞에 힘을 못 씁니다. 물장군을 떼어내려 안간힘을 쓰는 황소개구리. 겨우 물 밖으로 벗어났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물장군의 배가 점점 차오릅니다. 결국 황소개구리는 1시간 20분 만에 쇠후를 맞았습니다. 자신 몸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물장군 한 마리에게 잡아먹힌 것이죠. 일단 나는 저기서부터 이렇게 가고 너 이렇게 해서부터 가고. 이강훈 박사는 또 다른 실험도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물장군 이번엔 물장군과 무자치의 대결이죠. 수련원이라고 이름을 붙여놨거든요. 아주 오랫동안 그 묵는 형태로 잘 유지되어 온 습지라서 수생식물도 많고 또 그 수생식물에 깃들여 사는 수소곤충도 많고 또 그 수소곤충을 잡아먹는 양서류 또 파충류, 조류까지 모든 생물이 잘 어우러져 사는 그런 가장 좋은 습지입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대여섯 차례 정도 이 수련을 모니터링을 해요. 워낙 서식지가 좋으니까 잘 바깥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멸종위기 종들이 어떻게 안위도 물어보고 또 먹이 사슬이 잘 유지되는지 그리고 또 물뱀을 충분히 채집할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물뱀을 우리가 채집을 하게 되면 그 황소개구리 실험에 이어서 그 물장군이 갖고 있는 독성 실험을 물뱀한테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이곳 습지는 흔히 물뱀으로 알려진 무자치와 물장군이 서식하기에 좋은 환경인데요. 금방 건져 올린 그물 안에 다양한 생명들이 관찰됩니다. 이런 게 전부 다 그 잠자리 중에서 네. 별박이 왕잠자리라고 이쪽 산지에서 나오는 굉장히 특이한 잠자리들. 이 다슬기 좀 봐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게 다 먹이거든 이게. 이게 어마어마한 먹이지 이게 다. 잘
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 지금 우리는 물방개도 보입니다. 물장군의 먹이가 많다는 증거죠. 주인공도 모습을 드러내네요. 여기 물장군 나왔다. 아이고 잘 살았네. 물장군 나왔어. 어이구. 야 이놈들 아주 건강하게 잘 있네. 해봐. 물장군 암컷인데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바로 이제 월등에 들어갈 건데 여기 개아제비 에리네 그다음에 또 이쪽에 잠자리 뭐 먹을 게 수두룩하게 많이 있네. 좋죠? 그지? 잘 자랐다. 드디어 물뱀도 나타났습니다. 고기라니까 있어 어디 있어? 잡았어? 아니요. 어? 그 안으로 들어오기까지는 했는데 안으로 들어왔어? 여기 있어 봐. 야, 그럼 저 무슨 일이 있었죠 방금? 여기 워낙 이 환경이 좋으니까 여기 우리는 수소곤충만 잘 자라라고 놔뒀는데 무자치라 그래서 물뱀이 여기서 많이 살아요. 그래서 이런 사실은 여기 수소곤충들을 잡아먹는 중요한 그 포식자거든요. 그래서 뒤돌아기면 나는 잡아내려고 하는데 여기 있는 물장군이나 물방개 이런 애들이 잡혀먹히면 좀 걱정이 돼서 물뱀을 좀 잡으려고 그랬는데 놓쳤어요. 다시 기회를 엿보는데요. 드디어 물뱀을 잡았습니다. 야 아까 그 놓치면 그러는구나. 물뱀이구나. 야 이 자식 가지고 얘네들이 우리 수소곤충 얼마나 많이 잡아먹었을까. 야 우리 채집통에다가 좀 넣어줘. 잘했어. 아이고 무자치네. 무자치 잡으셨네요. 그게 얘네들이 사실 어느 정도로 우리 수소곤충을 먹는지를 잘 몰라서 사실은 실험도 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물장군이 천하무적이라고 하는데 어디 다른 데 보니까 뭐 뱀도 잡아먹는다는데 사실 물뱀은 물에서 사실 최고 왕자거든요. 근데 그걸 할 수 있을까? 근데 한번 실험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물장군이 있는 수조로 들어간 물뱀. 포식의 두 강자가 한자리에서 만났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물뱀이 슬슬 물장군 쪽으로 향합니다. 이를 지켜보기만 하는 물장군. 물뱀이 가까이 다가오자 물장군이 공격을 시도합니다. 얼굴을 피해 꼬리 쪽으로 접근하는데요. 물뱀의 꼬리를 움켜쥐는 데 성공한 물장군. 물뱀의 움직임이 현저히 느려졌습니다. 반격을 시작하는 물뱀. 세차게 흔드는 몸짓에
물장군이 물뱀을 놓치고 맙니다. 역시 물뱀은 무리인 걸까요? 다시 공격하는 물장군. 이번엔 제대로 잡았습니다. 저항하며 세차게 몸을 뒤흔드는 물뱀. 긴 몸통을 360도로 돌려보지만 물장군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딸려가면서도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물장군. 물뱀이 몸을 꼬며 고통스러워하는데요. 물장군은 갈고리 같은 날카로운 앞다리로 뱀을 옥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방, 독침을 꽂습니다. 마비돼 움직이지 못하는 물뱀. 물뱀과 물장군의 대결은 결국 물장군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황소개구리를 직접 실험해 보면서 그 물장군의 그 강력한 힘을 봤어요. 그러니까 사실 자기보다 사이즈가 7배 이상이나 큰 그 40m에 가까운 황소개구리를 잡아먹은 걸 보고 과연 그 걔네들이 갖고 있는 신경독이 얼마나 강한지 그걸 한번 실험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 수소 생태계 내에서는 사실 물장군이 만날 수 있는 게 물뱀이라고. 그러니까 다른 육상에 사는 그런 뱀들은 의미가 없는 거고, 그 물속에 사는 물뱀은 그 가장 강력한 최상위 포식자인데, 그 강력한 포식자인 그 물뱀을 만약에 먹을 수만 있다고 하면, 정말 그 신경독이라는 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독이 아닐까.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설정을 해놓고 그런 가정하에 실험을 하게 된 거죠. 물장군은 어떻게 물뱀을 무릎 꿇게 한 걸까요? 근데 그 학명에 보면 그 물장군은 레토케러스 데이루렐리 이런 학명을 갖고 있어요. 근데 레토케러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죽음의 발톱 이런 뜻이거든요. 아마 그 발톱을 갈고리 같은 발톱을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강력한 발톱을 갖고 있죠. 한번 잡으면 놓지 않고 오히려 이제 움직일수록 더 옥죄죠. 그런 발톱이 있었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바로 잡고 난 다음에는 신경독을 가지고 그 자기 먹이를 완전히 마비시키는 거죠. 움직이지 못하게 마비시키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몸속에 먹이의 몸속에 있는 모든 것을 녹여서 먹을 수 있도록 그 효소가 있어요. 효소가 몸 전체를 녹여서 물처럼 그렇게 만든 다음에 이제 쭉 주스처럼 빨아먹다 보니까 자기보다 훨씬 큰 애들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소화 능력을 갖게 된 거죠. 이름하여 그 체외 소화라 그러는데 자기보다 훨씬 큰 먹이를 먹을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에 맞선 물뱀의 방어 기술도 뛰어났는데요. 또 물속에서 사는 굉장히 빠른 동물이니까 딱 물리자마자 굉장히 초스피드로 물살을 확 헤쳐서 나가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끝에 발톱을 갖고 잡았지만 질질 끌려다 보니까 견디지 못하죠, 속도를.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공격할 때는 거기 똑같이 그 꼬리 부분을 많이 물더라고요. 꼬리 부분이 사실 뱀에서 가장 힘이 센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두 번째 물었을 때는 그 보통 이렇게 또아리를 튼다 그러죠. 또아리를 꽉 틀어가지고 그 개를 꽉 조여가지고 숨을 못 쉬게 만드는 것 같아요.
내가 스스로 놓게 만들고, 또 세 번째는 뭐 이 풍차 돌리기처럼 잡으니까 온몸 막 뱅글뱅글 막 돌리더라고. 그러니까 균형 감각을 다 잃게 만들어서 저절로 떨어지게, 그런 여러 가지 방어 기술을 그 물뱀이 보여줬었는데, 그래도 결국 뭐 1차, 2차, 3차 여러 차례에서 그 같은 곳을 공격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살점이 떨어지고 상하고 이러면서 점점점 기력이 좀 상한 것 같아요. 그렇게 뭐 여러 가지 방어 기술을 발휘했지만 결국은 물장군한테 먹히고 말았습니다. 물장군이 자신보다 덩치 큰 포식자를 제압할 수 있었던 건 무엇보다 강력한 독 덕분이었습니다. 물장군이 가진 독성은 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홀롯의 연구소에서는 물장군의 독성에 관한 실험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독 추출 과정을 그 암수컷별로 한번 해보는 거, 그 연도별로 해보고, 그다음에 스테이지별로 해보고, 그래서 해보는 게 독성의 성능, 그러니까 주요 구조인자가 어떤 건가, 그다음에 또 얘만 갖고 있는 또 스페시픽한 그런 펩타이드는 또 무엇인가. 사실은 그 물장군의 그 물리적인 특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신경독이라든가 소화효소 이런 것들은 교과서에서 나오는 일반적인 사실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 어마어마한 크기의 황소개구리라든가 자기보다 7배, 8배나 긴 물뱀을 잡아먹는다든가, 사실 이런 것들은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마 신경을 마비시키는 신경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세상 어떤 독보다도 사실은 뭐 보고라든가 뱀이라든가 이런 독이 굉장히 그 세기로 유명한데, 이런 독보다 더 강하면 강하지 약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10월 초부터 다시 이 신경독에 대한 연구를 좀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그 분자생물학적으로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 그다음에 또 그 신경독이 어떤 성분을 또 발휘하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저희가 연구를 해서 신경독에 대한 또 유효한 그 물질을 좀 찾아내는 그런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그마한 알에서 시작된 생명이 있습니다. 우아하게 구애를 하고 어렵사리 짝짓기를 해서 낳은 생명이죠. 아비는 헌신적으로 이 생명들을 보살펴 대를 이어왔습니다. 깨어난 생명들은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강한 독을 몸속에 지녀야 했죠. 덕분에 뛰어난 포식자가 됐습니다. 자신보다 몸집이 훨씬 큰 천적도 두려워하지 않는 물속 최강자로 거듭났죠. 먹이에 반란을 일으킨 위대한 생명. 이들의 이름은 물장군입니다.